여러분 반갑습니다. 70세를 넘기셨다면 이제 인생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됐고 조금 잘못 선택해도 다시 고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 나이부터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 한번 무너지면 되돌아오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분명합니다. 70세 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계시다가 건강, 돈, 관계, 그리고 존엄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70세 이후 인생은 더 얻으려고 사는 시간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력을 잃으면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들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돈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불안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 하라는 말, 열심히 살라는 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기준 10가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생존의 조건입니다. 지키면 누구에게도 과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병원, 요양,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미 놓치고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10가지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70세 이후에는 지키는 삶이 중요한가? 여러분, 70세 이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축적의 시간은 끝나고 유지의 시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젊을 때는 더 벌고 더 얻고 더 넓히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도 했고 잠깐 건강을 깎아먹어도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새로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육을 조금 잃는 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사람을 덜 만나면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큰 돈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 고수익을 노리는 순간 사람은 돈보다 불안을 먼저 얻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관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 인생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더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게 살자. 이제부터의 삶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건강관리법이나 생활 팁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들입니다. 지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며 남의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1번, 바로 넘어지지 않는 몸입니다. 1.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일, 넘어지지 않는 몸. 여러분, 70세 이후 인생을 바꾸는 사고는 큰 병이 아닙니다.
바로 한 번의 넘어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살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장기 입원, 수술, 보행 불안, 움직임에 대한 공포, 이 5가지가 연달아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뒤부터 사람들은 걷는 걸 무서워하게 되고, 걷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다시 넘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노년 낙상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유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빠르게 걷는 운동, 계단 오르내리기, 무리한 스트레칭, 오히려 위험합니다.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집 안에서 미끄러질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양말만 신고 다니는 습관, 헐거운 슬리퍼, 문턱과 매트,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밤에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는 길,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균형 감각을 매일 조금씩 유지해야 합니다. 한 발로 서보기, 의자 잡고 일어서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운동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안 다치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넘어짐은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첫 번째를 지켜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소한 한 번의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침을 버티는 체력. 여러분, 노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몸이 무겁다, 기운이 없다, 어지럽다. 이 중 하나라도 자주 느껴진다면 이미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밤사이 혈압, 혈당, 체온이 모두 낮아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기립성 어지럼, 넘어짐, 심장 부담, 이런 위험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버티는 힘이 곧 하루를 버티는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을 열심히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1에서 2분은 반드시 가지세요. 둘째,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부터 드십시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 한 컵이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셋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많이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날이 늘어날수록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기운 회복은 더뎌집니다. 넷째, 아침에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칭이나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아침을 상쾌하게 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고 없이 여는 게 목표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3. 약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여러분, 70세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병원 한 곳만 다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병원이 늘어날수록 약도 함께 늘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약을 왜 먹는지 모른다. 아침 약과 저녁 약을 헷갈린다. 비슷한 약을 겹쳐 먹는다. 예전에 먹던 약을 다시 꺼내 먹는다. 이 순간부터
건강은 서서히 내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응급실 방문 이유 중 상당수가 약 부작용, 약 중복, 약 복용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을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은 반드시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하십시오. 봉투째 두는 습관은 사고의 시작입니다. 둘째, 이 약을 왜 먹는지는 본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주니까 먹는다는 70세 이후에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셋째, 남의 약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배우자 약, 이웃 약, 자식이 준 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약은 그 차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넷째, 약이 늘어났다면 정리부터 하셔야 합니다. 약이 늘어났는데도 예전 습관 그대로라면 사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가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 일정, 생활 리듬 결정권까지 조금씩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70세 이후에도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을 관리하는 능력은 곧 삶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4. 돈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 여러분, 70세 이후에 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 집도 있고 모아둔 것도 있는데. 하지만 노년의 불안은 돈의 총액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길까 하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매달 쓸 돈이 불안하면 사람은 늘 초조해집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재산이 얼마냐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이 나이에 한 번 더 불려야지. 이 생각이 노년 자산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70세 이후에 손실이 생기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먼저 잠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 고정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둘째, 통장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원금이 흔들리는 구조에는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노년의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입니다. 넷째, 돈을 맡길 때는 이해되는 구조인지부터 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돈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의 돈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돈 때문에 오늘 밤 편하게 잠들 수 있는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돈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인생에는 독이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노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혼자서 결정하는 힘. 여러분, 70세 이후에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정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식 말이 맞겠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전부 남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결정을 맡기는 순간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결과는 항상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여러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한 결정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도움은 받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결정은 끝까지 스스로 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이런 결정들이 쌓여 삶의 주도권을 만듭니다. 둘째, 싫은 것은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노년의 침묵은 배려로 보이지 않고 포기로 보입니다. 셋째, 결정 뒤의 결과를 남 탓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힘이 곧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지 않는 삶은 편해 보이지만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결정하는 삶은 조금 피곤해도 끝까지 나를 나로 남게 합니다. 70세 이후에도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다는 감각,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6. 연락 끊기지 않는 사람 최소 3명. 여러분,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고 내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관계는 얕아지고 피로만 늘어납니다. 70세 이후에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3명입니다. 가족 1명, 친구 또는 이웃 1명, 병원, 복지관, 교회 성당절 혹은 자주 만나는 단체 관계자 1명. 이 3명만 끊기지 않아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기다린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한 번 더 나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살려둡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7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괜찮고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 계시죠?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7. 하루 리듬.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가 흐트러질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식사 시간이 밀리고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는 순간 이때부터 몸과 마음은 같이 느슨해집니다. 70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없는 하루는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여전히 규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리듬이 깨지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고 움직임이 줄고 기운이 빠집니다. 이 모든 게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열심히 사는 하루보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하루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시간은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비슷하게 유지하십시오. 늦잠은 휴식이 아니라 리듬 파괴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셋째, 식사 시간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면 드십시오. 이게 몸을
불을 줄이고 TV를 끄고 잠잘 준비를 하는 신호를 몸에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하루는 자유로워 보여도 틀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루 리듬을 지키는 사람은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마음도 오래 버팁니다.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8.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8. 병원보다 먼저 움직이는 몸. 여러분, 70세 이후에 병원이 잦아지는 이유는 아파서라기보다 움직임이 먼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지만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더 아파집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앉아만 있으면 허리가 굽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면 숨도 짧아지고 기운도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병원을 가면 이미 몸은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병원보다 먼저 몸을 깨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이 아닙니다. 땀 흘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몸을 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일부러 몸을 쓰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청소, 설거지, 빨래 정리. 이런 움직임도 충분한 자극입니다. 둘째, 아프다고 하루 종일 쉬지 마십시오. 아픈 부위는 보호하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병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약은 증상을 줄여주지만 움직임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살아있고 가만히 두면 잠듭니다. 70세 이후에는 아프니까 쉰다가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조금씩 움직인다. 이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병원 갈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9. 기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기대가 상처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주변 사람에게 기대하고, 세상이 알아주길 기대하는 순간, 기대는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마음에 쌓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운한 건 아닌데, 이해는 하는데, 이 말 뒤에는 대부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도움은 감사로 받고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해주는 건 모두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마음속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생각은 노년을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셋째, 기대 대신 내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운함이 줄어들고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70세 이후의 마음은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기대를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10.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여러분은 보호만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조금씩 낮추며 살고 계십니다. 무례한 말에도 웃어넘기고, 불편한 자리에도 참고 앉아있고, 하기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에 가깝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체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존중의 선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 첫째, 무례한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허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불편한 자리는 피해도 됩니다. 모든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만큼 남에게 대접받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나는 소중하다는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이 태도가 무너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기준도 함께 흔들립니다. 클로징. 여러분, 70세 이후 인생은 길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는 행복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70세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노년의 존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